지난주 변동성 장세를 끝내고 이번 주에는 상승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가 이번 주에 있죠. 그리고 GTC라고 엔비디아의 AI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고, 사실 뭐 경제 지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가지 행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 초반 월요일 장세만 조금 잘 넘어가면 흐름은 상승으로 서서히 전환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금 눌렸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미중 갈등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과연 이런 그 수혜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생긴다고 합니다. 일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의문점이 든다? 네,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본질적인 어떤 상승을 대표하는 재료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문점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이제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악재예요, 여러가지 얘기들 많아서 사실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반도체 흑자 전환, 분명히 이번 분기에 나올 거 생각되고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실적이 나올 거 예상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난주의 변동성은 일단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변동성은 뭐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좀 깎아먹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반납한다, 그런 정도 느낌이지, 뭐 계좌가 망가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요. FOMC하고 그 다음에 GTC라는 이번 주 중요 변수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시장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FOMC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번 주에 금리 동결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19일하고 20일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하죠. 그래서 FOMC를 앞두고 또 이 점도표라는 부분들, 올해의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상시킬 것이냐, 인하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번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조금 수정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부담 요인이 좀 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점도표의 그 중간값이 약간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지난번에 발표한 그 중간값은 4.5에서 4.75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올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3월에 이 중간값을 조금 올려서요, 4.75에서 5%로 상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2번밖에 안 하게 되죠. 그럼 상반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다. 그러면 6월달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본다라면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도 금리 인하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쪽으로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조금은 답답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FOMC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이제 발표된 지표에 의해서 이런 어떤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제 6월 FOMC까지 가려면 3번 정도의 경제지표 발표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글쎄요,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은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이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좀 늦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별로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TC, 이 GTC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쪽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관련한 종목군들로 진행이 됐었는데 FOMC보다도 사실 더 많이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다지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주가가 좀 이제 버텨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었을 때 기대감이 또 확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엔비디아는 H200보다도 개선된 B100이라는 그런 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사실 이 H200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H10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200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음 거가 바로 B100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넘어갈수록 그냥 뭐 한 2단계, 3단계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칩의 성능 향상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쪽으로의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I 칩의 어떤 고성능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게 되겠지만 그 고성능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HBM3E잖아요. 자, 요 부분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게 던져놓은 이 뭐랄까 미끼, 먹잇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 신제품을 엔비디아에 던져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HBM 칩 중에서 가장 최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실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 그 실물을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느냐라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AI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상승 쪽의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 반도체가 올랐는데 주가가 밀렸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2차전지 쪽이 좀 내렸다거나 아니면은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내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쪽에서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주가가 조금 애매하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엔비디아 쪽 주가 흐름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범위는요. 일단 코스피 예상 범위가 2750 상단이고요. 하단은 265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2666포인트까지 내렸잖아요. 근데 2750을 상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점대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구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난번 지난주, 지지난주 이때와 좀 다르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단폭이 굉장히 좀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했고 또 기관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단 포인트가 가까이에 있고 상단 포인트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가 그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고, 자, 잘하면 이번 주에 2700선 다시 돌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너무 빠르게 돌파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뭐 올라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다시 27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700을 넘어가더라도 비중을 확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뭐 순환매 대응을 해라 이렇게 증권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700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제 뭐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700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본격화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순환매보다는 잘 가는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부활절 휴일도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그런 부분들, 물가지표,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 뭐 이런 거 막 나와서 마지막 주간은 약간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기아차 배당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그거 정도 뭐 약간 변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 대한 그런 변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해당되는 종목들은 약간씩 변화할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네,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조선주들 요즘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가지셨는데,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뭐 등등등 많이 올라가긴 했었죠.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있었을 거예요. 와, 조선주 이제 진짜 가나? 라는 생각 좀 했을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조선주가 강세로 진행됐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 어떤 조선 해운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 가능성이 꼽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재를 가한다라는 느낌이 좀 되는 거죠. 지금 2015년 이후 중국 정부 차원의 조선업 지원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조선 및 해양 물류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독과점, 반덤핑,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요, 미국은 이게 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압박하는 용도로 당연히 쓸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좀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조사 결과에서 반덤핑 등의 내용들이 사실로 정말 드러난다라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는 이미 실제로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요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 기대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중국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과세가 들어간다든지 뭔가 압박하는 조치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내용만 딱 봐서는요. 네, 미국이 중국의 어떤 조선 해양 뭐 이런 쪽에다가 압박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만한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좋아질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우리나라 쪽인데 이렇게 정말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국내 조선사에게 수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국 조선사의 수주 잔량이 전 세계 49%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사는 지금 31%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에서 조선사에다가 바로 발주를 중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미국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일단은 중국 쪽 조선사들을 제재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중국에게 제재가 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그냥 현재로서는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글쎄 그다지 수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너무 멀리 내다보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단기적 반등이 나왔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제가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무역량이 증가하고 물동량이 많아져야지만이 그때서야만이 조선주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선박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고 해운주 쪽에서 운임 올라오는 것도 긍정적인 소식은 됩니다만 이것도 중동지역이라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대감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다가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동향을 봤을 때 조금 멀리 봤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를 뭐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또 너무 기대를 거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천천히 지켜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삼성전자의 1분기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9천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지금 5조 5천억, 5조 6천억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해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약
8배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669% 증가세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약 74%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띌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반도체 쪽에서 약 14조 원 정도 규모의 적자를 냈는데, 이번에는 흑자를 달성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가 달성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감산 효과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일단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의 상황은요. 일단은 업황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라는 실적 기대감, 이렇게 잡혀 있다라면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라면은 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번 주에 GTC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모리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모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깜짝 선물을 준다, 삼성전자의 어떤 샘플링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요거는 뭐 말릴 수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멀리 뛸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DDR5 그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얘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수요에 어떤 충족시키는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요, 공장 캐파가 2.5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공급을 같이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와인 나시죠? 왜 나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은 별 걱정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위쪽에 물려있는데 아직도 물려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기다리셔도 네, 수익이 나오실 거고,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다라면 더 좋은 성과를 빨리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전부 다 수혜가 되는 거고요. 거기와 연결된 소부장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GTC 여기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이벤트, AI 반도체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 실적과 함께 같이 버무려졌을 때 호재를 더하는 그런 좋은 결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와 GTC, 네, 여기에 주목을 해라. AI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네,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도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압박감이 있고 갑자기 많이 오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판단 좀 들어요. 네. 자,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이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확보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 하지만 조선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됩니다. 작년에 14조 원이 넘는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된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실적 같은 경우도요, 이 전년 대비 1분기 실적이 거의 700% 가까이 상승하죠. 그 다음에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7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따른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된다면 지금처럼 눌려있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상승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그게 조만간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소부장 쪽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책 한 꼭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모두에게 상품을 주는 마라톤과도 같다. 조금 늦더라도 결승선까지만 가게 되면 수익이라는 보상을 얻게 된다. 대신 중간에 포기하면 경기에 참가한 비용을 톡톡히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참가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네. 근데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1등이든 꼴등이든 전부 다, 네,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완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 지금 장이 막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잘 이용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 더 좋은 상황들을 많이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이제 더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침 시작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천천히 대응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월요일 아침은 아시죠? 네, 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방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놓으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따가 9시 무방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